이재명 대통령의 대박 지시입니다. 젠프는 투기용, 비거주 1주택 규제와 관련해 갭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새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젠프의 의지는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 민주당이 부동산 개혁을 막으려는 언론들도 꼭 참교육해주길 희망합니다. 관련해 쇼츠에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끝장을 보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이제 보이고 계시는데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이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지금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냥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당신 가진 재산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 다 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놓으면은 계속 올라야지 집인 거지. 그게 집이 살면서 내가 아무리 거기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비웃음을 사는 웃지 못할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 저 같은 사람 지금 저 시골에서 단독주택에 사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옛날에 내가 강남에다가 사라고 했잖아 뭐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됐고 예. 이제 또 과거처럼 그냥 막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하면 안 된다. 뭐 다주택자는 무조건 죄악시돼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게 공정하게 지금 부가 분배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국가의 어떤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잘 정리가 되고 있느냐. 정책은 제대로 수립되고 있느냐. 이 점에 이제 주목을 해서 보자면 그래서 대통령 말씀에 어떤 환호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 거죠. 그 옛날부터 보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었고 그 불로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건 동서양 막론하고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발전하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바로잡아야 될 일이었고 대통령이 지금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키겠다고 하시고 계시고 그게 또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굳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부터 이제 그런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지금 그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손해날 짓을 하겠냐.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대통령은 확실하게 고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 갖춰야 되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은 이제 많이들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부 조직으로 따지자면은 재경부 국토부, 금융위 뭐 이런 데가 떠오르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그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 그 부처의 나름 소위 잘 나가는 핵심 부서기 때문에 그런 데 진입하려면 이제 강남에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공직사회에 던지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네, 마지막 당정청안을 결정할 때 그때는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도 빠졌고 검찰 출신 검찰 출신 청와대 부서도 빠졌고 이랬다고 이제 얘기가 됐었죠. 근데 일부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이 마지막에도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어떤 게 맞나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확인했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이 있겠죠. 예, 근데 예. 분명한 것은
결과로 다 이렇게 드러났고 정청래 대표가 이 관련해서 또 인터뷰한 내용이 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당사자가 얘기한 게 맞을지 예. 옆에서 구경한 사람 얘기가 맞을지 그거는 판단하시겠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설사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내 집이 아니고 처갓집에서 사줘서 지금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는 집이니까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는단 말이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의로운 거는 결과로서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춰서 보더라도 저는 대통령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네. 이번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주식 관련 정책 전에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개구리는 주식 투자자 그리고 모기는 부동산 투기 세력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의 얘기가 근본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그 얘기 맞게 이제 본인이 비유해서 언급을 하자면 주식과 주가 관련한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아예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갖고 있게 하면서도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박상용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반드시 쪼개져서 서로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경찰이 땀 흘려 가져온 증거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자기들이 직접 사람을 불러다 털고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며 심지어 형량까지 거래합니다. 한 사람이 수사관이자 검사이자 사실상의 판사 노릇까지 다 해먹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그림에 맞춰 진술을 해주면 구형을 확 줄여주고 보석으로 풀어주지만 끝까지 버티면 주변 가족들까지 먼지 털듯 털어서 수십 개의 죄명을 갖다 붙입니다.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국가의 형벌권을 인질로 잡고 버리는 조폭들의 합법적 협박,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안 수사권은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기소권을 진 자가 단 1%의 수사권이라도 가지게 되면 그 수사권은 곧바로 진술을 조작하고 거래할 수 있는 협박용 무기로 둔갑합니다. 독약은 반컵을 마시거나 한 방울을 마시거나 치명적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기소와 수사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고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괴물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가혹하고 잔인한 조작과 왜곡 수사는 이 낡고 기형적인 시스템이 내뿜는 가장 끔찍한 악취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